난 자기소개 같은 건 질색이야. 날 알아야 할 사람은 알아서 알 테고 알 필요 없는 사람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잖아? 하지만 뭐 좋아. 숙녀의 예의로서 딱 한 번만 소개하지. 똑똑히 보도록 해. 지금 네 앞에 있는 건 우인단 집행관 서열 7위 산드로네니까. 슬슬 티타임을 가질 때가 됐네. 다들 시간 괜찮으려나? 난 음악을 좋아해서 여러 악기를 독학했어. 못 믿겠다고? 어디 피아노라도 있으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텐데. 또 얼음 궁전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인가? 무슨 회의가 이렇게 많은 거야? 짜증나. 내가 키우는 꽃들이 좋아하는 날씨야. 방어 시스템, 정상 작동 중이네. 또 그 녀석이 눈밭에 뛰어들 때가 왔네. 이런 날씨에는 진한 커피 한 잔에 디저트를 먹으면서 테라스에 기대 앉아 오후 내내 책이나 읽는 게 최고지. 치맛자락 진짜 거슬리네. 로잘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한 거지? 좋은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 할래? 정신이 번쩍 들 거야. 뭐? 나한테 커피가 무슨 소용이냐고? 그냥 맛있어서 마시면 안 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잖아? 디저트를 준비하러 가야겠어. 저녁까지 날 찾아오는 거야? 여기가 무슨 식당도 아니고. 됐어. 이왕 온 거 파지오한테 대충 아무거나 만들어달라고 할게. 넌 자. 난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밤에 연구를 좀 해야겠어. 아, 절대로 밤낮이 바뀐 건 아니야? 그냥 산드로네라고 부르면 되잖아. 뭐? 원래 이름? 그렇게까지 알고 싶어? 그래, 그럼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러니까 알랭이 처음 날 만들어냈을 때 그는 날 이렇게 불렀어. 작은 마리안. 그 이름을 따라 부르려고 입을 여는 순간 알랭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더라.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건 후회와 죄책감이었어. 그 후로 그는 두 번 다시 날 작은 마리안이라고 부르지 않았지. 알랭은 수선화 십자 결사회와 자기 여동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더니 나는 자유의 몸이니 나만의 삶과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 이름도 나보고 직접 고르라고 했지. 난 작은 마리안도 마음에 든다고 상관없다고 대답했어. 작은 마리안 기요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나의 단 하나뿐인 이름이야. 나중에 여왕님이 나한테 꼭두각시라는 이름을 내려주셨는데 공교롭게도 발음이 작은 마리안과 꽤 비슷하더라. 이것도 일종의 운명인 셈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땐 굳이 누울 곳을 찾아서 자는 게 귀찮았어. 그래서 매일 의자에 앉아 수면을 맞췄지. 스네즈나야에 오고 나서부터 침대에서 자는 걸 조금씩 시도해봤는데 인정할게. 성가신 동료들을 상대하며 고된 하루를 보낸 뒤에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푹신한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건 정말 기분 좋더라. 촉각 시스템과 감정 회로가 빚어내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왜 늦잠을 좋아하는지 깨달았어. 하지만 침대에서 자는 것도 나름의 고충이 있어. 난 등에 달린 태엽 때문에 똑바로 누울 수가 없고 옆으로 누우면 균형을 잡기 힘들어서 결국 엎드려 잘 수밖에 없거든. 내 일기까지 다 봤으면 네 비밀도 알려줘야 공평한 거 아니야? 응? 모험 핸드북? 내가 그걸 봐서 뭐해? 네가 매일 뭘 했는지 궁금하면 그냥 캐서린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가 많이 친해지긴 했지만 스네즈나야에선 나도 규칙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 넌 여태껏 우인단과 대립해왔으니 거기서 또 어떤 성가신 일에 휘말릴지 몰라. 나도 가급적 너한테 곤란한 일을 만들지 않을 테니 너도 날 너무 곤란하게 만들지 말아줘.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돕는 게 진짜 동료잖아? 안 그래? 마음에 들어. 얼음 원소가 제법 실용적이거든. 대량 연산으로 인한 기체 가열 문제에 머리 싸맬 필요가 없어졌지. 플로니아가 없으니까 생활에 불편한 게 많아져서 만능 범용 자동장치 파지오를 만들었어. 내가 직접 하기 싫은 잡일과 일상적인 전투를 대신 처리해주지. 응? 이름이 너무 복잡하다고? 기능형 기계의 이름은 원래 이렇지 않아? 플로니아라는 이름도 알랭이 지은 건데 미래 현상 관측 조사 장치라는 뜻이거든. 보통은 그렇게 안 짓는다고? 이런 걸 보고 유전이라고 하는 건가? 난 연구를 하다가
가끔 형이상학적인 고민에 잠기곤 해.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죽음에 대해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 다들 사후세계나 영혼의 안식처 같은 걸 얘기하지만 도토레와의 전투에서 내 코어가 파손된 순간부터 별의 세기가 알랭의 유산을 활성화해 날 재가동시킨 순간까지 나에겐 아무 기억도 남아있지 않아. 완전한 허무뿐이지. 기계 피조물 혹은 인형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정의해야 하지? 애초에 우리에게 영혼이란 게 존재하기는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라 결국엔 다시 내 연구로 돌아가게 돼. 하지만 지식은 세계의 초석이야. 이 돌들을 쌓아나가다 보면 언젠가 이 질문들의 답에 닿게 될 거라고 믿어. 그 대샤머는 좋은 사람이야. 나이가 꽤 많다며? 에너지 넘치는 건 좋은데 가끔은 너무 잘 흥분하더라. 언제 그랬냐고? 저번에 우리가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건을 찾았던 얘기를 했을 때, 그전에도 네가 노드크라이에서 콜롬비나 이름을 찾아줬다는 얘기를 듣고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흥분하던데, 이것도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가? 내가 못 살아. 그 고양이 여자애는 어떻게 매번 기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만 정확히 찾아내서 건드리는 거야? 걔 오빠는 걔 안 말리고 뭐해? 휴, 됐다. 이것도 재능이라면 재능이겠지. 차라리 다음엔 기계 결함 검수를 도와달라고 할까봐. 걔 손도 못 버티는 수준이면 실전에선 말할 것도 없을 테니까. 알랭이 죽고 나서 내가 묘비를 세워줬어. 생전에 알랭이 나보고 자기 묘비명을 써줬으면 좋겠다길래 그렇게 해줬지. 딱히 어려울 건 없었어. 그의 업적을 나열한 다음 그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한마디를 적기만 하면 됐으니까. 유감이지만 이게 결말이다. 알랭이 입버릇처럼 달고 살던 말이야. 좀 비관적인 것 같다고? 알랭을 잘 모르는 사람한텐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알랭이 이 말을 할 땐 늘 미소 띈 얼굴이었어. 그건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낸 듯한 만족에 가까웠지. 죽음이란 그저 고요한 등호에 불과하고 알랭은 공식의 오른편으로 넘어갔을 뿐이야. 나조차도 내면의 감정 오류에 시달릴 때가 있는데 여왕님은 대체 어떻게 감정을 그토록 철저하게 얼려버리신 걸까? 명령만 내리는 녀석이지. 그의 눈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먼 곳을 비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 이 세계가 그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는 걸. 카피타노가 평소에 가면 벗기 싫어하는 걸 다들 알고 있는데도 티타임 때 자기한테 따라준 차는 남김없이 다 비우더라. 귀 좀 막고 있을래? 감정 제어가 안 될 것 같거든. 콜롬비나는 예전부터 짜증났어. 지금도 똑같아. 옆에 없으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막상 못 보게 되니까 더 짜증나더라. 걘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 가족과 친구가 곁에 있고 시간 나면 여행도 다니지. 왜 나한테는 그런 행운이 없는 걸까? 뭐 됐어. 진짜로 걔를 부러워하는 건 아니야. 걔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거 우리 모두 알잖아. 아를레키노는 약속을 잘 지키고 결단력도 뛰어나서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야. 사적인 친분은 제쳐두더라도 나랑 일로 엮이는 직장 동료들은 아를레키노의 품성부터 배우고 왔으면 좋겠어. 그는 스네즈나야 평의회의 의장이지만 가끔은 오히려 지배자 같아. 평의회의 한 표 한 표가 무수한 사람들의 이익을 좌우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권력관계를 조정하는 건 어지간한 역량으로는 불가능하지. 그런 점에서 보면 다른 누구보다도 무서운 사람이야. 그 녀석이랑 도토레 사이의 뒷거래를 진작부터 철저히 조사했어야 돼. 왜 내 연구 예산이 도토레 그 미친 자식보다 10배는 늦게 승인되는 건데? 구린 구석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직접 판탈로네한테 가서 따지기도 했어. 그랬더니 그 녀석이 실실 웃으면서 뭐랬는지 알아? 오, 산드로네 씨도 드디어 경제관리에 눈을 뜨셨군요. 제가 책을 몇 권 추천해드리죠. 우선 예의 바른 표현 100선부터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걘 항상 자신을 위해 살았어.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증오했지. 이런 삶은 결국 스스로를 불태워버렸지만 그 불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애만의 색을 띄었어. 걔도 골치 아픈 동료지. 형제자매랑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집행관 같은 걸 하는 거래?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싸움에 환장하는 게 아니라는 건 대체 언제쯤 깨달을런지. 어? 난 내 일상을 아무렇게나 공유하는 습관은 없거든? 좀 궁금하면 날씨 좋은 날 맛있는 차랑 디저트라도 곁들이면서 얘기하던가. 우인단에 짜증나는 애들이 많긴 해도 연구하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 여왕님을 위해 일하면 풍부한 연구 자원과 프로젝트 자금을 얻을 수 있으니 내 입장에선 제법 수지 맞는 계산식이야. 알랭이 여동생 마리안의 모습을 본떠 날 만들었다는 것도, 내 이름이 작은 마리안이라는 것도 신경 써본 적 없어. 그런 건 태어날 때 세상에게 부여받은 거에 불과하니까. 보통 부모님을 닮았다거나 부모님의 성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걸 신경 쓰지는 않잖아? 난 수학을 좋아해. 공식과 논리로 이루어진 세계에는 확실성을 기반으로 한 우아함이 있거든. 그리고 음악도 수학과 통하는 구석이 있어서 좋아해. 예전엔 음악을 연주할 때도 수학식을 연산할 때처럼 악보 위의 음표나 박자를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다 나중에 깨달았지. 연주할 때 생기는 작은 결함이나 실수가 오히려 음악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걸. 여기선 잠깐 멈추고 저기선 즉흥적인 꾸밈음을 넣고, 이런 사소한 오류야말로 감정이 피어나는 곳이자 연주자의 마음이 담기는 곳이야. 세상은 너에게 무언가를 줬다가 다시 걷어가 버려. 산다는 건 얻고 잃는 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이지. 우리는 그 상실과 이별 속에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것들을 주워 담으며 나아가. 만약 누군가의 소원이 그저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건 너무 보잘것없는 걸까? 자기 구원을 위해 세계를 구하는 건 너무 단순한 이유인 걸까? 살아가고 느끼고 지켜보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것들이 쌓여 온 세상을 뒤흔들지도 몰라. 음악이나 기계, 수학 말고도 여건이 되면 식물을 심고 그 성장 과정을 기록하길 좋아해. 대부분은 특별히 손대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자라. 독립적이고 강인하지. 예전부터 그런 모습이 나랑 꽤 닮았다고 생각했어. 복슬복슬한 동물을 끌어안고 마음껏 쓰다듬어 보고 싶은데 동물들은 기계를 싫어해서 나만 보면 멀리 도망가 버려. 잠깐, 뭘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야? 못 안으면 그냥 마는 거지. 딱히 그렇게 아쉬운 것도 아니거든. 이 몸 덕분에 알레르기도 없고 소화불량에 걸릴 일도 없어서 음식을 맛보는 건 나한테 순수한 즐거움이야. 굳이 하나를 꼽아야 한다면 자꾸 섬세한 디저트를 좋아해. 그 정교한 모양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서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켜주거든. 기름지고 매운 음식은 싫어. 맛이 없어서라기보단 먹다 보면 옷에 냄새가 배어버리잖아. 그런 건 전혀 우아하지 못해. 어떻게 만들었는지 들어보고 특별히 조언 좀 해줄게. 음식을 낭비하면 숙녀의 예의가 아니라서 먹는 줄 알아? 응? 맛 괜찮네. 다음 티타임 땐 내가 답례를 준비할게. 가지요? 청소해. 흥, 받아. 평소 같으면 이런 거 절대 줄 일 없지만 오늘은 네가 이 세계와 처음 만난 날이니까 특별히 챙겨줄게. 아를레키노랑 콜롬비나,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는 친구들을 불러뒀어. 디저트도 특별히 내가 직접 만든 케이크로 바꿨으니까 기대해도 좋아. 연산 시작. 변수 입력. 진행 상황 양호. 만물의 이치를 해석했어. 역시 난 대단해. 잠깐 쉬자. 따라와. 지시해. 더 빨리. 연산 시작. 차 한 잔의 영일 뿐. 우습군. 그 난리를 친 게 고작 이것 때문이었어? 안에 뭐 들었어? 딱히 궁금한 건 아니고. 너 가져. 그 고생을 해서 찾은 건데. 파지오, 괜찮아? 아직 승부가 안 났다고. 싸움은 원래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야. 이봐, 괜찮아? 조심해. 난 기계밖에 못 고치니까. 연산이 잘못된 건가? 티타임은 끝났어. 유가
농담이지만 이게 결말이야. 손대지 마. 무례하긴. 두고 봐. 죽을래? 계산식을 검증해야겠어. 특별히 도와주는 거야. 가자, 파지오.